명지병원의 7월부터 시작 제6대 명지병원 병원장을 맡게 된 김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제가 그 병원장으로는 있지만 제 원래 전공은 무릎관절입니다. 그래서 별명은 무릎박도사입니다. 주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어르신들 좋아하는 음식이 있죠. 그 보양식 중에 무슨 탕 중에 도가니탕이 있죠. 이 도가니탕이 소위 무릎관절에 있는 연골을 갖고 만드는 겁니다. 찌기죠. 쫄깃한 게 콜라겐도 많고.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게 무릎관절에 있다 보니 그런 무릎관절염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무릎 여기 아프신 어르신들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냥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예. 지금 짧게 강의를 하는데 먼저 운동을 잘 배우셨죠? 뭐 싱겁지만 정답부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다 병원에 오실 필요 없어요. 꼭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나이가 드실수록 본인이 관리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의사 되기, 이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다 박사님 만들어 드릴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잘 보시고요. 자, 저는 사실 건국대병원에 오래 있었어요. 그리고 있다가 이제 7월 달에 왔고, 작년에 아마 그 명의 방송을 타고 이렇게 그 관절염에 대한 얘기를 해서 좀 진료가 많이 바빠졌는데 주로는 톱하고 망치를 들고 삽니다. 그래서 저 만나셔서 수술실 끌려가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수공사 해드리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좀 수술 않고 좀 행복하게 사실 수 없을까? 이제 이게 저도 고민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운동을 어떻게 이용해서 좀 몸에 칼 아닙니다, 여러분. 째는 것만 칼이지만 톱하고 망치하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볼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여러 어르신들이 이미 더 많이 아시겠지만 34년이 지나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고령 국가가 됩니다. 1등은 일본이고 프랑스나 독일 같은 선진국이 이 고령화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는 걸로 가는데 한 100년 걸렸던 일을 우리나라는 20년 만에 해주셨습니다. 뭐든지 빨라. 하여튼 지금 다 오래 사세요. 그래서 제가 외래에서 뭐 한 60대 가지고 오신 분이 아이 뭐 반갑진 않은데 다 살았지 뭐 그러면은 내 한마디 하죠. 뭐 인생 반 살고 와서 무슨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하지 마. 앞으로 40년 동안 돌아가시지 않을 거면 건강하게 살아야지. 아프다는 말을 달고 살면 어떡하냐 말이죠. 예? 인생 반 살고 오신 거예요. 환갑 때 봐야. 그래서 일단 그 속도가 빠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무릎팍 관절염만 갖고 여러분 어르신들 손든 거랑 똑같아요. 5등이야 5등. 고혈압, 뭐 신장, 호흡기 뭐 이런 거 하고 난 다음 바로 관절염이에요. 얼마나 아픈 분들이 많은지 아마 오늘 좀 힘드실 거예요. 비 오면 절절절절 합니다. 근데 비 이렇게 왕창 내리면 괜찮아. 어젯밤, 오늘 아침 이렇게 막 비 오려고 막 날씨 찌푸릴 때 벌써 그 관절에 쌓인 오죠. 근데 왜 그런지는 전문가인 제가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픈 거는 이해를 하는데 왜 아픈가 잘 모르지만 아마도 저기압이 되면은 무릎팍의 압력이 증가돼서 아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100세 시대의 장수가 축복이래야지 형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무릎팍 관절뿐만 아니에요.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암도 있고 이제는 다 정복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손주, 중손주들이 정말 뛰노는데 축복도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좀 애들하고 같이 다니고 해야 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몸도 꼼짝 못하고 그냥 사람만 계셔서 그냥 뭐 움직일 때마다 아파하시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 비법은 바로 여러분들 생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좋아요. 고양시에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서울에 오랫동안 중구하고 저기 그 건국대에 있는 그 저기 광진구에 있다 왔는데 거기도 시설이 좋다 했는데 이렇게 훌륭한 복지회관과 그 수영장, 체육시설이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이 낮에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밖에도 지금 많고요. 그래서 여기 고양시의 어르신들은 굉장히 건강하다.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듣는 게 너무 그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건강하게 사시는 거죠. 예, 이게 제가 수술할 때 톱 망치 들고 고치는 병입니다. 징그럽죠? 관절이 이렇게 딱 달아서 이렇게 뼈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도 잘못 붙인 이름이야. 볼은 없어요. 물도 안 차 있어. 거꾸로 간다? 거꾸로 가서 나이가 젊어지고 어려지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 달아가지고 없어지는 그런 병이라 비슷한 이름,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퇴행성 관절염은 달라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약을 잘 먹어야 됩니다. 붓지 않게 만들어야 되고 붓기가 생기면 독성 물질이 관절이 파괴를 해요. 그런데 퇴행성 관절염은 그게 아니라 관절을 망가뜨리는 어떤 나쁜 물 이런 게 없어요. 하도 써서 달아가지고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래서 어르신들이 제일 먼저 고쳐야 될 거 바닥에 쪼그리고 사는 겁니다. 무릎 꿇고 사는 거. 이렇게 구부릴 때 반응성 그 무릎 관절에 자기 체중의 한 20배 정도 압력이 증가됩니다. 이 안에 이런 연부 조직이 견딜 수 있겠어요? 못 견디죠. 그러다 보면 전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노익장을 과시할 때 이렇게 앉으시는 여성분들, 그 다음에 남자분들 중에 나는 인도 스타일이야, 요가가 좋아, 그래가지고 이거는 피하십시오. 침대 생활 저는 그래서 권하죠. 한 60 되면 그동안 한국 사람으로 살았으면 좀 이제 좀 우아하게 좀 미국 할머니, 미국 할아버지처럼 살아라. 이제 다 침대도 있고 소파도 있고 의자도 있으니까 그렇게 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염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최근에는 이제 빨리 발견하죠. MRI 같은 거 찍어보면은 엑스레이가 멀쩡해도 요 안에 뼈 사이에 있는 연부 조직이 망가진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발견하고 내시경으로 카메라 한 3, 4mm만 넣어서 보면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기 때문에 멀쩡한 관절과 그렇지 않은 것을 빨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언제 적용할 거냐? 관절염 있으면 다 이런 검사해서 수술할 거냐? 그게 아니죠. 아주 양대극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병 커지겠다 싶으면 빨리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 우리나라의 어르신들 별명이 또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 중에 여성분들, 우리 할머니들 이 참기대왕입니다. 참기대왕. 어지간히 아픈 걸로는 뭐 흠쩍도 안 하세요. 약을 드려도 분명히 아파서 오셨는데 약을 드리면 이거 진통제예요? 물어봅니다. 아니, 네, 진통제입니다. 진통제는 안 먹어요. 그래요. 왜요? 아이, 참지 뭐. 그러는 거예요. 아파서 오셨잖아. 아파도 참지 뭐. 그런 거예요. 치료제면 주세요. 이래요. 아이, 치료제 없어요. 그러면은 치료제도 없는데 돌팔이 아니야? 뭔지 이래요. 내가 그럼 또 한마디 하죠. 또. 아이고, 내 치료제 발견했을 때 여기 있겠어. 저 하늘에 올라와서 하나님하고 자기 누구 있지? 예? 무슨 소리 하시냔 말이야. 아이, 진시황 때부터 말이야 불로초 아직 찾지 못했는데 아파서 오면은 안 아프게 만드는 게 최고인데 안 아프게 만들 때는 약을 먹어야 되지만 그 약이 부작용이 세면 안 되겠죠. 약을 먹었더니 안 아프고 행복한데 그만 한 3, 4일 지나니까 속이 다 내렸어.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장 부작용이 작은 약을 잘 아플 때 잘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약국에 있는 타이레놀 그거 좀 이렇게 이거 좀 높이 보셔야 됩니다. 너무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의사 처방 없어도 타이레놀은 16알 드셔도 돼요. 하루 부작용이 없어. 그냥 단순 진통제라. 그러니까 아플 때 한 두세 알 타이레놀 먹는 거가 제일 좋은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거 타이레놀은 속이 망가지질 않아. 붓지도 않고.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렇게 쪼그리고 앉는 게 문제예요. 뒤가 다 이렇게 바람쌤이 찢어지면 이렇게 다리가 휜다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생활들
제가 딱 경고드리고, 우리 어머니 지금 이제 나이 60대셨습니다. 한 70대 때 아프다고 이제 아들 진료에 찾아보면, 그렇죠. 바로 옆집에 살았는데, 어머니 바닥에 쪼그리고 살면 안 돼. 딱 어머니가 아들한테 또 우아하게 얘기하죠. 아들아, 나는 그런 생활 접은 지 오래했다. 침대 생활, 소파 생활, 네 말대로 잘하고 있다. 근데 이제 주일날 내가 이제 아무 소리 안 하고 가서 어머니 방에 가서 앉아있죠. 그러면 뭐, 1시간에 3번씩 쪼그리고 앉으세요. 뭐 손빨래 한다고 그러고. 왜 먼지를 봐야지? 청소할 때 왜 먼지를 보십니까? 그냥 이렇게 닦으면 되지. 꼭 쪼그려가지고 먼지를 봐요. 요렇게 하십니다. 요렇게. 그래 놓고서 그 다음에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봐라, 내가 어디 바닥에 쪼그리는 거 봤니? 3번 봤습니다. 1시간 동안. 대림질 할 때, 손빨래 할 때, 걸레질 할 때, 또 화분에 물 준다고 꽃을 왜 바닥에다, 그냥 화단에다 이렇게 아파트 베란다에 요 정도 높이에다가 나무 같은 거 놓으면은 그렇게 쪼그릴 일이 없는데, 꼭 바닥에 놓고 이제 이렇게 해서 뭐 물 뿌리개로 뭐 이렇게 하세요. 그런 모든 일상생활의 일이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무릎을 짓이기면서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이건 안 되겠죠. 배둘레, 이렇게, 이걸 저희들이 중부지방의 먹구름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드시면은 배가 이렇게 볼로 이제 나오는 걸 막으셔야 되면서, 저녁 식사하시고, 보통 겨울에는 오후 2시, 이제 좀 더운 여름에는 저녁 식사하시고 1시간은 밖에 나가서 자꾸 걸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게 더 살이 찌면은 관절의 부담이 큽니다. 또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노익장 이렇게, 예, 좋은데 무릎에는 이 비틀어지는 힘이 아주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하셨던 분들이면, 젊을 때 하셨던 분들이면 하시는데, 나이가 드셔서 이제 노익장 가시려고 안 하던 축구하고 왕년의 농구 뭐 이제 이런 거 하시는 건 안 좋습니다. 근데 많이 걷고 뛰고 수영하고, 여기 우리 체육관에 가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운동을 많이 하시는 거는 좋죠. 그래서 약이 되는 운동도 있고 독이 되는 운동도 있고 그렇다. 이제 정상 무릎 관절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제 봤더니, 도가니 탕을 먹으면요 쫄깃쫄깃하고 좀 그렇죠? 맛이 괜찮죠? 국물은 걸쭉하죠? 왜 그래요? 콜라겐이 60%나 섞여 있어. 그러니까 콜라겐이 아주 이렇게 먹기에 아주 쫄깃쫄깃하고 좋은데, 또 근육보다 이게 좀 비싸요. 이게 도가니탕 비쌉니다, 이게. 예. 그리고 그 밑에 요런 콜라겐 사이사이에 요런 나뭇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붙어 있는 요 나뭇가지의 중심은 되게 유명한 이름입니다. 하이알루론산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신 분들 있죠? 연골주사. 여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3번을 맞는 게 요 가지에 해당되는 거를 주사를 만들어서 넣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술이 아주 좋아져서 지금 일본 다음에 세계 4번째로 이 하이알루론산을 끈적끈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맞는 주사로 바뀌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3번 맞는 주사는 약간 묽은 주사였는데, 옛날에 제가 레지던트 때 1995년에서 뭐 90년대에는 전량 일본에서 수입했습니다. 일본 기술도 그때 뭐 별로 좋지 않아서 묽은 주사, 일주일에 한 번씩 무려 5번이나 맞아야 되는 묽은 주사를 다 벼슬 해서 이런 하이알루론산을 추출해서 이거를 만들었었어요. 대한민국 기술이 그때부터 20년 만에 이 친환경 이콜라이에서부터 끈적끈적한 거를 만드는 기술로 바뀌어서 이미 인도, 말레이시아, 폴란드, 영국에 수출하는 이제 의료 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확실히 일본이 앞서 있지만 그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항상 주사를 놓으면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걸 넣으면 연골에 딱 가서 쌓이면 좋은데, 흡수는 안 되고 끈적끈적한 게 완충작용으로 보호하다가 이제 6개월 정도 지나면 또 한 번 맞으셔야 돼. 그래서 1년에 한 2번 정도 맞으시라. 그렇게 하고, 요 나무 가지는 뭐냐? 요거 나뭇잎은 뭐냐? 글루코사민이에요. 들어보셨죠? 콘드로이틴 설페이트, 글루코사민. 요것도 약으로 개발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을 먹죠. 근데 불행하게도
90년대 후반에서부터 2000년대까지 글루코사민을 먹으면 굉장히 몸에 좋을 거라고, 뭐 틀림없죠. 연골 성분을 먹으니까. 근데 이게 약이라는 게 꼭 우리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한의사들 보면은 좀 답답해. 콜라겐 성분 먹으면 몸에 콜라겐 생깁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흡수돼야 생기지, 흡수돼야. 이래가지고 글루코사민을 잔뜩 먹고, 그 다음에 그 동위원소 붙여가지고 어디로 갔나, 이제 먹어놓고서 어디로 가나 그랬더니 전부 방광에 가 있어요. 다 흡수되지 않고 무릎팍에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글루코사민을 먹으면 다 오줌으로 나가더라. 그냥 참 좋은 약 먹었다, 이제 이런 건데, 물론 일부의 효과를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연구라는 거는 어떻게 건강해지는지 모르니까. 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10만원, 20만원짜리 특수 글루코사민이다 해서 돈을 많이 써서 드시지 마라. 영양제로 2, 3만원짜리 글루코사민을 먹는 거는 그냥 영양제, 비타민도 먹고 뭐도 먹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정도인 거고, 약으로 글루코사민은 이제 한물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의사들이 처방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제가 꼭 영양제 중에 말씀드리는 건 칼슘은 꼭 드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식사에 칼슘이 부족해. 왜냐하면 흡수되는 형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칼슘 많은 거는 대부분 흡수가 잘 안 돼요. 시금치, 멸치 이런 데 있는 칼슘은 흡수가 안 되고, 뭐가 잘 되느냐? 우유, 치즈. 근데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그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칼슘을 먹어야 돼. 비타민도 종합 비타민 정도 드시는 게 좋아요. 그 축에는 글루코사민 못 낀다는 거. 안 드셔도 됩니다. 글루코사민. 자, 얼마나 무릎 관절이 미끄러운가? 요거가 얼음에다 얼음 넣고 밀면은 굉장히 미끄럽겠죠. 아마 미끄러울 겁니다. 그런데 요거 유명하죠. 요게 뭡니까? 요게 영미. 예, 영미. 컬링. 예, 컬링에 얼음판에다가 놓고 막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막 밀어가지고 약간 녹이는 거예요. 마찰열로 녹이면 물이 약간 되면서 미끄럽게 이게 굴러가죠. 관절 연골은 요거보다 미끄럽다, 안 미끄럽다. 자, 이거보다 안 미끄럽다. 손 들어보세요. 이거보다 더 미끄러울 수 있나요? 이 매끄러운 돌에다가 그 얼음 위에다가 그것도 막 열심히 닦아가지고 막 물이 살짝 얼리게 해서 이렇게 살살살살 굴러가게 하는 거. 이거보다 우리 몸에 흔히 있는 관절 연골은 덜 미끄러울 것 같죠? 아니, 이거보다도 10배가 더 미끄럽습니다. 만질 수도 없고 만들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미끄러워요. 그런데 그래서 의사들이 한 20년 동안 수백조를 퍼부어서 이 연골 만들려다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못 만들다. 이게 만들어 놨더니 연골이 맞아. 그랬더니 관절에 들어갔더니 까끌까끌해. 다 망가져요. 근데 한 어르신 지금까지 몇 번 걸으신 것 같아요? 몇 보? 태어나서부터. 지금 70 되셨습니까? 80 되셨어요. 어이구, 대단하시네. 몇 보를 걸으셨을 것 같아요? 1000만 보. 1억 보. 2천만 보. 보통 한 나이가 70 정도 되시는 분이 하루에 한 10,000보를 걸으면 많이 걸으시는 거고요. 5,000보를 안 걸으면 이건 안진뱅인 거예요. 그냥 보통 5,000보는 넘게 다 거시고, 좀 활동적인 분들은 10,000보 걸으시거든요. 2억 번 이상 있습니다. 2억 번에서 많이 부지런하신 분들은 5억 보 정도. 5억. 그러면 연골이라는 게 5억 보 정도를 걷고 얼음에다 얼음 넣고 민 거보다 10배나 미끄러운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의사들이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종교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사람이 한계가 너무 많아. 그래서 하다 이제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절 연골이 망가지는 게 무섭다 보니 동영상을 못 잡아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넣어줄 수가 없으니 이제는 그 조상 세포를 이용해서 스스로 만들게 하자. 이게 줄기세포 방법입니다. 그냥 줄기세포를 넣으면 그냥 줄기세포가 분화되면서 연골을 만들어주는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젊은 사람들한테 일부 줄기세포를 쓰면은 도움이 돼요. 박지성 선수처럼 매일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축구를 해야 되고 연봉이 막 몇십억인데 이 사람이 뛰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줄기세포 치료를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치료를 해도 아깝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인공관절 할 때 보셨던 것처럼 어디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망가져서 다리를 휘신 어르신들이 줄기세포로 회춘하시려고 치료를 한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있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 그런 게 나쁜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신기술처럼 현혹시켜가지고 줄기세포 1,000만 원짜리는 내가 뭐 몸이 좋아질까봐. 근데 아직까지 현대의학이 거기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줄기세포를 주사를 맞으면 돌아다니면서 노쇠한 세포한테 딱딱 달라붙어서 새 세포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줄기세포가 를 뽑아가지고 주사를 넣어주면 3주 안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행하게도 그런 주사를 자꾸 이제 우리나라 부자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치약처가 아직 입증되지 않으니까 맞지 마라 그러니까 저기 중국에도 가고 저기 일본에도 가고 그래서 줄기세포 주사 맞으러 이제 다닙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반대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인공관절 혹시 수술 받으신 어르신 계세요? 네, 5분, 6분 꽤 계시네요. 아예 안 계시진 않습니다. 어떠세요? 인공관절 하시고 좀 좋아지셨어요? 약은 끊으셨죠? 네. 인공관절 수술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백사 사실 것 같으면 제가 그냥 그 진료실에서 권해드리는 건 한 70대까지는 내관절 갖고 살고 너무 빨리 인공관절하면 안 되니까 70 넘어가셔서 아프면 참지 말고 인공관절 하시라. 그러면 남은 여생 약 끊고 자식들한테 신세 안 지고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어르신들이 와서 무릎이 다 망가져 다리가 이렇게 휘어 있는데 꼼짝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다니시고 진통제를 밤에도 먹고 낮에도 먹고 막 그것 때문에 혈압도 올라가고 이러신 분이 아니 이제 어르신 이제 고집 그만 부르시고 인공관절 하십시오 그러면은 얘기를 해요. 아이 자식들한테 부담 주는 일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나도 이제 효자인데 그리고 나도 이제 나이가 많이 이제 먹었는데 큰 소리 치죠. 아이고 어르신 그 말이지 지금 이렇게 사시는 게 자식한테 부담을 제일 주는 거라고. 내가 자식인데 어머니 일로 와서 밥 드세요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겠냐고 이렇게 아프신데 와서 모셔가지고 부축해서 가가지고 맛있는 식사 대접해드리고 또 모시고 또 가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어디 교회를 가든 절을 가든 다 모시고 다녀야 되는데 혼자 이러고 다니면 자식들이 다 그 불효자라고 욕을 먹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리도 다 피고 다 힘을 내서 자식 신세 지지 않고 자기 혼자서 자기 몸을 가는 게 미리미리 다 고쳐서 그래야 자식한테 부담이 아니 자식이 그런 거 한다고 인공관절하면 의료보험 되니까 뭐 몇백만 원 정도 나올 텐데 그거 돈 준비해서 어머님 도와드리는 게 훨씬 나은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그러냐면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인공관절을 피하려고 줄기세포 치료해 주십시오 하는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요. 돈 2천만 원 3천만 원 싸가지고 오십니다.
얼마나 제가 받고 싶겠어요, 그 돈을. 그런데 그건 옳지 않은 일이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설득해서 제일 먼저 이제 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인공관절을 권해드립니다. 한 번 수술로 평생 즐겁게 남의 공수 안 받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인공관절이다. 대략 인공관절은 그렇지만 수명을 한 20년 정도 잡습니다. 그러니까 60대에 떨끄덕 아프다고 수술해 놓으면 고민이 깊죠? 80대 되셔도, 여기 80대신 어르신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많죠. 운동 많이 하시죠? 그때쯤 이제 재수술 고민이 와요. 잘 사시던 분들도. 근데 80대신 어르신들 인생 다 사신 거 아니잖아요. 지금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공관절의 수술 시기는 70대는 넘기자. 대략 70대 중반이 제일 좋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고, 그래서 요 얘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운동으로 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두 가지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나이가 드셔서 아프면 참지 말고 인공관절 하시라. 단 그 시기는 75세 정도가 좋다. 나이가 젊어서 40대 50대 때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 꼭 전문의를 만나보시라. 그 중에서 병이 더 커질 만한 관절염은 더 커질 것 같은 조기에 수술을 해야 됩니다. 휜다리도 교정하고 그때는 줄기세포를 쓰죠. 연골도 재생시키고 반응성도 꼬매고 어떻게 해서든 넥걸 가지고 쓰는데, 나머지 대다수의 80-90%의 환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오는 관절염인데 이거를 병원에 가서 큰 돈을 쓸 생각하지 마시고 독하게 고쳐야 되는데, 고쳐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운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지금 이제 333 운동을 해요. 저는 이제 관절염 전도사입니다. 의사가 아니고. 333 운동을 하는데 석 달 동안 3kg를 빼고 석 달을 유지할 수 있으면 무릎 관절 통증이 30%가 줍니다. 지금 무릎 아프시다는 분들 중에 10개 정도 아픈 사람 중에 3개 빠지면 살만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노력하시면 다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려야죠. 일단 아까 말한 대로 쪼그리고 살면 안 되는데, 제가 봤더니 실내에서 화초 키울 때, 손빨래 할 때, 다림질 할 때 너무나 많이 쪼그리세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좀 피하시고, 또 좋네. 그런 방법을 피하시고 걸으십시오. 저는 꼭 얘기하는데, 인공관절 수술하시게 될 정도로 많이 망가진 분들도 수술 전날까지 걷고 오십시오 얘기합니다. 걸어서 나빠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걷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걷는데 이게 인공관절 하신 분들 그 환자 자주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펭귄회. 걷는데 이렇게 걸어. 이렇게 걸어요. 싫으니까. 이거 쓰기가 싫어. 근데 조금만 노력하십시오. 이를 안 물고 다리를 들어 올리세요. 무릎을 60도 정도 구부리면서 이렇게 걸으면 걷는 게 운동이 되고 살이 빠지는데, 아프다고 이렇게 걸으면 소아마비 걸음이죠. 다리에 힘을 하나도 안 치고 걷는 거예요. 소아마비는 병이 있어서 근육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걷지만, 아니 무릎 아프신 분이 왜 자꾸 이렇게 걷냐고. 그러면 이도 아픈데 잇몸도 망가뜨리는 거예요. 아프더라도 이렇게 걸어라. 그래서 이제 앞을 보고 팔을 기저으면서 걸어라. 뛰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가볍게 뛰는데, 요렇게 뛰는데, 요거를 어르신들이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있어요. 집에 개를 키우시는 분들, 개 데리고 걸으십시오. 그러면 평소에 걷는 것보다 빨리 걸을 수밖에 없어. 이 개 쫓아다니느라고. 그래서 개를 잘 이용해서, 개가 운동 도구야. 그냥 고양이는 안 돼요. 예,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개를 데리고 이제 걸으시면 조금 빨리 걸어요. 그리고 다음, 자전거도 도움이 됩니다. 빨리. 근데 남성분들
너무 노익장 자랑하시다고 빨리 타면 여기 바깥쪽에 뼈가 튀어나온 데가 걸려가지고 장경인데 염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누워서 비스듬히 미는 식으로 자전거를 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알아야 될 게, 우리 몸에 밥을 먹으면, 음식을 먹을 때는 밥 같은 탄수화물도 있지만 고기도 먹어야 되고요. 단백질. 그 다음에 일부의 기름, 지방도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무기물의 어떤 비타민도 먹고 이래야지 골고루 먹어야 되겠죠. 편식을 하시면 안 되겠죠.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부족한 게 뭔지 아세요? 고기예요, 고기. 그래서 아까 333 운동한다고 할 때 3kg 빼려면 저녁 때 밥 숟갈 2개 뜨고 그 뜬 양만큼 고기를 드세요. 밥을 그만큼 줄이고. 그러면 맛있게 드시고 살이 빠집니다. 요새 고기 안 비싸요. 예. 운동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유산소 운동만, 걷는 것만 줄창한다고 무릎이 좋아지진 않아요. 살은 빠져도. 뭘 해야 되죠? 이런 근육 운동을 해야죠. 아까 배웠던 이런 스쿼트라든지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다리에 힘주기, 그래서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서서 이렇게 걷는 것도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몸의 균형이 안 맞으면 넘어지죠. 나이 드셔서 제일 자식들한테 부담 주는 거, 길 가다가 넘어지는 겁니다. 훈련하시면 안 넘어져요. 그래서 이런 평형 감각을 하는 운동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운동을 하되 영양소가 골고루 있듯이 골고루 운동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제일 또 좋은 운동 중에 하나가 아쿠아로빅이에요. 여기 아주 요새 인기죠. 그래서 물로 자기 체중을 받쳐놓고 수영 못해도 좋으니까 기분 좋게 춤추고 그냥 뭐 이렇게 1시간 즐겁게 놀다 보면 관절에 살도 빠지면서 관절의 근력 운동도 이제 좋아지는 운동이라, 요거는 안 좋습니다. 이렇게 개구리 헤엄을 너무 세게 하시면은 관절을 비틀게 되기 때문에 좋지 않고, 불행하게도 등산이 좋지 않아요. 이런 우리나라 바위길 산에 가시면은 이게 오르막 내리막은 괜찮은데 돌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내려가십니까? 이렇게 내려가시죠. 이렇게 미끄러우니까 이렇게 되면 무릎이 자꾸 비틀어져서 발원성 연골도 찢어지고 관절 연골도 다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등산은 둘레길을 중심으로 흙길을 다니시지, 이런 돌길의 등산은 좋지 않고, 제일 나쁜 거, 저한테 굉장히 많이 환자분 오시는데 등산 갔다 내려오는 길에 배드민턴 치시는 분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아주 굉장히 무릎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살을 조금 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새는 그래서 제가 운동을 좀 처방해야 되겠다. 이제 오시면은 운동이 약이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우리가 이제 제가 건국대병원에 있을 때부터 이제 이런 운동을 시작을 해서 이제 전국의 아주 유명한 어르신들을 다 의료계 대가분들을 모셔가지고 운동은 약이다라고 하는 캠페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명지병원이 여러분들이 와서 비싼 진료를 비용을 내고 와서 다 비싼 MRI 찍고 하기 전에 아까 말한 대로 살을 빼고 운동을 하고 생활습관을 바꾸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들이 좀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은 약이다. 하여튼 명지병원은 이제 앞으로 운동은 약이다의 전도사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50대부터 관절염 승부를 해야 되고요. 아까 약을 아프면 드셔야 되는데 부작용이 적은 약을 골라서 드실 수 있게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거기에 운동치료와 생활습관을 바꾸고 체중을 빼는 걸 적극적으로 하시고, 자기 관절을 보존하는 수술은 늦기 전에,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은 너무 나쁘기 때문에 죽어도 피해야 된다가 아니라 75세 정도에서는 이제 목표를 잡고 준비를 하자. 그리고 너무 새로운 수술, 너무 첨단 이런 건 좋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오늘 다 마쳤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